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리뷰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어젯밤에 밤늦게 본 영화 한 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메리 마이 데드 바디라는 영화인데요. 좀 생경하실 수 있고요. CGV 단독 개봉입니다. CGV 단독 개봉이고 대만 영화입니다. 캐스팅은 그 요즘에 상견이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아주 광범위하진 않지만 젊은 팬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를 끌고 있는,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 매력적인 배우죠. 허강한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상견니,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의 여름인가요? 그 나의 결혼식의 중국판 주연 배우인데 아주 찰떡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백갱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개짜들의 로맨스, 이 두 배우. 그 다음에 조연입니다. 왕정 배우인데 반교 디텐션이라는 호러물에 출연해서 또 나름 그 어느 정도 팬을 확보하고 있는 대만의 이제 청춘 스타들이죠. 대만의 영화들 주류 영화라고 하는 게 보통 청춘 스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중화권의 메인스트림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메리 마이 데드 바디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영화는 되게 익숙한 장르에 속하는 그런 영화예요. 말하자면, 그, 일종의 이런 식의 호러 코미디, 귀신을 갖다가 되게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 영화들은 중화권 영화의 되게 방식이죠. 대부분의 서양 영화들은 귀신을 이렇게 심령물로 묘사해서 이렇게 친근한 존재로 다가서서 설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지 않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식스센스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 영화의 이제 서스펜스 스플롯의 영화고, 그러니까 일종의 친구처럼 나오는 영화 별로 많지 않은데 중화권 영화들은 꽤 많이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은 옛날 영화입니다만 이제 고드 클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녀유혼의 경우에 이제 퇴마사가 주인공입니다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랑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왕조연이 이제 연기하는 섭소천이라는 유령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넷플릭스 잠깐 공개되었던 과거에 귀경출사라는 주성치 영화가 있는데 뭐 사실 작품의 완성도는 훌륭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공조수사랍니다. 전직 경찰 그리고 사실 아저씨 경찰이에요. 비리 경찰 동표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사람이 주성치와 같이 연관돼서 펼쳐지는 쪽에 좀 그런 코미디 영화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기억나는 영화로 이 영혼 결혼식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 뭐 천녀유연에도 나옵니다만 귀신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이제 주윤발과 종총의 좀 비교적 전성기 시절에 찍은 영화 중에 한 편인데 거기서도 이제 일종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죠. 다 친근하게 귀신들을 묘사하고 있고 뭐 더 말해서 강시 선생 시리즈라든가 각종 반개들이 있었어요. 한때 귀신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 되게 친근한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는 게 일단 중화권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드바디, 메리 마이 데드바디의 경우에는 그런 익숙한 그 대중영화적 소재, 중화권 특유의 대중영화 소재에다가 이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동성애자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귀신이기 때문에 뭐 섹슈얼리티가 그렇게 강조되진 않지만 코미디적 요소들 있죠. 뭐 그 무슨 뭐 비누개구 같은 얘기들이라든가 뭐 이런 소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기에는 그런 모습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맨 첫 장면은 그 카체이스 씬인데 약간 이물감이 듭니다. 카체이스 씬의 경우에 영화의 액션 시퀀스들은 약간 개그적 소재들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뭐 공을 그렇다고 안 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 전반 오프닝 씬의 그 카체이스 씬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카체이스 씬이 이제 꽤 CG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뭐 나름 오프닝 장면이 괜찮은 장면도 있고 좋은 면과 안 좋은 면 살짝 좀 있는데 물리적 이물감이 조금 들어서 그건 좀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 연출 자체는 또 나름대로 괜찮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오프닝인데 그러다가 이제 수사의 과정에서 이 캐릭터를 설정해주는 좀 영리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 메리 마이 데드 바디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저 봉투가 문제의 시작이죠. 저 봉투 속에 일종의
영혼과 이미 죽은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과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런 연결적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강한 주연 배우가 다른 주연 배우죠. 예. 임백갱과 같이 연결되는 게 이제 바로 요 봉투가 되겠습니다. 예, 봉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둘의 일종의 남과 남이지만 일종의 지금 아시겠지만 대만은 그 동성혼이 합법화된 아시아가 아마 최초의 나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익숙한 대중 영화의 방식에 동성애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보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두 축, 이 임백갱이 사망을 했고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들과 벌어진 부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부분에 영화적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그렇게 아주 완성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고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허광한 배우가 연기하는 형사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일단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제 그런 액션 시퀀스가 벌어지기 전에 그렇군요. 맨 첫 번째 시퀀스는 이 캐릭터 허강한이 연기하는 이 형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초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이긴 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좀 멸시를 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이 사람에게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이제 완벽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성적 지향이 이래서 이제 그 자신과 좀 분리시켜서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무슨 차별주의자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뭐 적절한 대중들이 이제 관객들이 바라볼 선에서의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일반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요. 자,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단은 자신이 생각도 못 해본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록 영혼 결혼식이긴 하지만 이 임백갱이 연기하는 이 동성애자와의 일종의 그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종의 귀신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는 무슨 한이 풀리지 않아서 일단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백갱에게도 한이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코미디적 요소처럼 농담을 해요. 이제 임백갱이 일종의 환경주의자이고 열심히 환경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공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실제 플롯은 이제 뒤로 빼버리는 거죠. 실제 이야기는 그 영화적으로 뒷부분 후반부에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허강한이 좀 쫓는 그런 좀 캐릭터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이 허강한이 아까 동성애자 범죄자를 마약 사범을 잡았던 그 이유로 인해서 좌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내용과 결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크게 두 가지의 라인이에요. 임백갱을 지금 이 동성애자 캐릭터죠. 임백갱에게는 임백갱을 지지해주는 할머니라고 하는 할머니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사람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머니,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이 동성 결혼을 반대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들은 이 가족과의 화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강한은 매개자죠. 사실은 이 영화에서 허강한의 매력이 잘 살아있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허강한이 단독 주연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의 플롯상 영화의 반을 가르고 있는 이 후반부에 이제 임팩트가 임백갱의 가족 드라마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허강한의 이야기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부분이 있죠.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허강한 특유의 좀 그런 그 역동적인 측면, 막 생기발랄한 측면이 조금은 덜 살지 않았느냐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허강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형사로서만 나오고요. 가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임백갱과의 가족과 연관되면서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설정이죠. 그리고 이 허강한에게 가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화상 플러스로는 직업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찰이라고 하는 가족이 이제 따로 그룹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화가 이제 두 파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플롯이 사실 매끄럽게 연결되는 편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어쨌든 영화의 이제 그 전반부는 이제 그런 설정들 허강한에 대한 캐릭터가 나옵니다만 내리고 나와서 이제 허강한이 이 임백경이라는 영혼 임백경과 영혼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가 없다는 지극히 도가적, 유가적, 불가적 사고 방식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지금 뒤에 보시는 저기 냉장고가 보이죠? 냉장고도 이제 그냥 범인을 쫓다가 냉장고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목숨에 위협받을 정도 상황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안 나오지만 무슨 죽을 뻔한 사고가 나면서 영혼 결혼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귀신인 임백경과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타이완 대학교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명문 대학생 출신의 그런 동성애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사실은 이 지금 이 임백경이라든가 여기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이 이쪽 개그 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도 이 비기를 해가지고 허강한을 이제 그 허강한이 지금 요 장면이 이제 영화 전반부에 나오는 그 빙의를 시켜서 허강한을 갖다가 이제 망신을 주는 장면인데 그 스트리킹을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이제 동작 같은 걸 보면 이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투영을 하고 있고 영화 속에는 이 허강한의 팀 내에서도 동성애자로 등장하는 친구가 이제 그 약간 비만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경우도 이제 그런 말이라든가 행동이 이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임백경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영화는 전형적으로 그런 동성애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영화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대만 사회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걸 또 이 대중 영화라는 플롯에 좀 보여줘요. 그리고 가족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체적 틀의 형태를 깨지 않으면서 이들을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사실 또 이 영화 속에 또 은근히 보여집니다. 이 영화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족 영화의 플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성애자 스테레오타입을 약간 깨는 이제 스토리를 넣으면서 지금 이제 허강한이 이제 당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중간 에피소드인데 이제 추격신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런 개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간 이 영화에서 이제 일단은 귀신인 임백경의 능력치는 빙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화들은 이제 귀신에게 막대한 힘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역할을 주진 않고 약간 뭐 그 시공간 공간을 갖다가 이제 투입해서 움직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빙의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수사 파트에서는 일종의 무간도 형식으로 이제 누가 잠복 수사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설정인데요. 약간 좀 그냥 편의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잇는 정도의 그런 브릿지 역할 정도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잠복 수사, 이렇게 뭐 비밀, 스파이 스토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되게 가벼운 톤이에요. 그래서 수사물로서의 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허강한이 이제 좌천이 됐기 때문에 파출소로 좌천이 돼서 원래 자신이 좋아하는 업무인 형사 업무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일종의 환생을 하기 위해 올라간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동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동양적 사고 방식, 도교와 불교의 사고 방식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모셔져 있는 건 뭐 동성애자지만 도교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장면으로 처음 스타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지금 이런 개그 귀신과의 개그 코너. 근데 그 귀신이 동성애자라면 하면서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애자 스트레이트들이 받아들일 때는 약간 스테레오타입의 이야기도 하면서 뭐 동시에 또 뭐 그런 약간 좀 웃기게 묘사한 장면인데 좀 뭐 사람에 따라서 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좀 유치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제 대만 대중들에게 그런 유치한 이런 대만식 개그들을 넣으면서 이 영화를 끌고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뭐 대단한 영화적 방식이 아니라 대중 영화의 틀 안에서 이런 이야기 자체를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신묘하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인 것이죠. 예. 그런 면이 사실 이 영화의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귀신이라고 하면 이거 어쨌든 가족 영화 단위의 영화라고 말 수 있거든요. 영화의 수위라든가 이런 게 폭력 묘사가 그렇게 뭐 아주 잔혹한
수준까지는 않습니다만 않는데 그 이야기에 일단 뭐 섹슈얼한 그런 코미디 유적 요소들 뭐 이렇게 뭐 벗은 몸을 갖다 관찰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있는 요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버렸던 좀 대만이 좀 성적으로 좀 약간 우리보다는 모럴이 개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는 이 영화를 갖다가 뭐 가족 영화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또 항의를 많이 받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자체의 그런 범석은 좀 120분이 넘어가는, 2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담아내기에는 좀, 이런 장면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관성적인 코미디 장면이거든요. 여성 캐릭터를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이제 지금 도청기를 숨기고 있는, 몸에 숨기고 있는 장면을 갖다 이렇게 훔쳐본다거나, 이런 장면도 되게 관성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뜨악스러운 장면인데, 그런 장면들이 요소가 막 이것저것 잘 녹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진지하지만은 않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수준의 인식들을 그대로 투영하지만 다 수용하고 있다는 게 또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전혀 새로운 영화의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자체도 똑같은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의 형태에다가 이야기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은 저 아버지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중간 중간에 그 아버지와 이 임백경이 연기하고 있는 이 아들 사이가 안 좋게 이제 헤어진 상태에서 임백경이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의 이제 지인심이 나중에 영화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사가 이제 풀려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이 임백경의 한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풀려 나간다는 거고요. 그 이 주인공 허강한 역시도 임백경의 그런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를 깨닫고 지금 이제 동성 그 연인 과거의 임백경의 그 과거 연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마음 이 사람이 이제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오히려 동질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사람으로서 이해한다고 하는 설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 안에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가족 단위의 개그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일종의 대만 영화의 가족 영화들의 일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왁자지껄한 가족 단위 개그들의 경우에 그 속에 이제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강한이라는 인물은 혼자였던 인물이었다가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임백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한 동성애자의 결혼식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그 가족에 편입된다는 이야기로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 속에서 일종의 사건의 이제 서브플롯으로 이 조직폭력배 범죄자 집단과의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갈등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고 영화에서 일종의 좀 액션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사실 좀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장난스럽게 묘사되고 있어서 한국 관객들의 톤엔 좀 적절하게 맞지는 않지만 좀 코미디 영화적 요소의 톤에서 약간 한국 사람 관객들도 어차피 뭐 극한 직업 같은 영화들도 그런 요소들이 더해져 있잖아요. 코미디적 요소에다 수사물 그 액션물적 요소를 좀 더했는데 그 정도가 조금 더 과하다고 할까, 과장되었다고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톤이 조금 적절하게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흥미로운 요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적 완성도만 솔직히 얘기하자고 보면 이 영화는 뭐 시내 21에서 나온 별점의 레벨 별 2개 반 정도의 레벨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변화한 사회가 나는 자아는 참신한 상상 다만 너만 익숙한 결말 그렇죠. 그 결말에서 뭐 크게 새롭다 신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족주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 동성애자들 또는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대만사의 풍조, 대만사의 그림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되게 흥미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에 엄연히 대만의 유명한 그래도 스타급 배우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또 대만에서 어느 정도의 흥행을 거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뭐 영화 자체의 완성도는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뭐 이렇게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익숙한 플롯으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꽤나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은 꽤 많아요. 영화의 기본적 플롯 자체가 뭐
수사물로서는 되게 엉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이 영화에는 보여주면 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실마리의 주요 요소들이 그냥 맥없이 풀려 나간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실제, 그러니까 지금 허가는 이제 방한도 했었고요. 이 홍보를 위해서. 실제 이 영화에서 일종의 핵심 플롯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이죠. 그 뭐야, 스파이, 경찰 스파이, 경찰 내 스파이의 캐릭터들도 너무 어이없이 풀린다거나, 뭐 그런 면에서 조금 어색한, 부족한 면도 많은 영화입니다만, 영화 자체가 주는 또 그런 또 특이한 재밌는 요소들, 또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오히려 흥미로운, 그 배경이 흥미로운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혀 정치적인 플롯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대만 이 대중 영화 속에 녹아든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메리 마이 데드 바디 추천해주기에는 영화가 뭐 너무 가볍습니다만, 또 그런 대만 사회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좀 영화를 또 챙겨 보셔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거울 같은 사회 중에 하나니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대만이 지금 어쨌든 동아시아에서는 좀 가장 오픈된 그런 정치적 의식, 뭐 사회적 의식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좀 정치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보수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회고, 한국의 경우도 그 모럴리티의 경우에는 이런 파트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지배되고 있는 사회인데, 비해서 대만은 빠른 속도로 그런 포용성을 보여주는 국가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가 흥미로운 구석은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화를 살펴봤고요. 영화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제목도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메리 마이 데드 바디. 자, 어쨌든 흥미로웠네요. 이상 소마 시네마의 막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